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옆에 땡땡 하고 적을게요.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선택한 것의 가치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선택한 것의 가치 opportunity cost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선택한 것의 가치 그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게 기회비용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그걸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적어봅시다. 그 제 주변에 그 소위 말해서 좀 한량인 후배가 하나 있어요. 예. 집이 좀 엄청 잘 살아요. 집이 너무 잘 살아서 이 친구가 어느 날 집이 굉장히 잘 살아 사실 거의 한량처럼 살아요. 뭐 취업도 안 하고 그냥 놀아요. 예. 그냥 맨날 노는데 나이도 이제 많죠, 그 친구. 근데 그날 어느 날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제가 삼성증권 다닐 때. 그래서 전화 와서 형 그래서 내가 왜? 웬일이냐?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형 좀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잔 하자. 이러면서 자기가 사겠대요 또. 그래서 와? 우리 회사 앞으로 와?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이제 한잔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형 뭐 좀 상담할 게 있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증권, 뭐 금융 이쪽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대한민국은 사실 부동산을 빼놓고는 자산 증식이 어려우다 보니까 부동산이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고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긴 합니다만 사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정말 좀 관심이 많아요. 다음에 또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경제학을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건축학을 꼭 공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혹시 여기 스페인 가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가면 그렇지 우리 가우디 건축 그것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건축에 대한 사실 관심이 좀 많거든요. 한국의 전통 한옥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이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 인테리어랑 건축에 관심 많다는 게 이 친구 알죠?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형 이제 좀 이야기 좀 할 게 있는데요. 상담할 게 있는데요. 라고 해서 왜?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아버지가 이제 좀 연로하셔가지고 자식들한테 얼마 전에 재산을 상속하셨는데 제가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원룸 하나 통으로 받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진짜 재수 없어. 그래서 제가 뭐 자랑하려고 왔나 싶기도 했죠. 예. 여러분 서울에서 보통 원룸 지금 통으로 아무리 강북에 싼 데라고 해도 한 18억 이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그냥 통으로 하나 얻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를 뭐 그냥 통으로 하나 얻은 거예요. 우리 백날 열심히 일해도 죽을 때까지 해도 18억 모을까요? 힘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친구는 통으로 하나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그건 아버지 거라서 그 원룸을 아버지가 관리하셨는데 아버지가 원룸 사업을 하셔서 좀 몇 개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하나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룸 어떤데? 라고 했더니 좀 아버지가 관리하시다 보니까 좀 오래됐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그걸 받았으니까 그걸로 사업을 자기도 좀 해보고 싶대요. 원룸 사업을. 그래서 그게 4층짜리 건물인데 1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2층부터 4층까지는 그냥 그대로 아버지 쓰시던 것처럼 원룸 할 거래요. 근데 1층을 자기는 좀 다른 걸로 해보고 싶대요. 여지껏 자기는 그냥 원룸을 했었는데 근데 이걸 좀 다른 걸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대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알아왔더라고요. 몇 가지. 그래서 형 1층을요 뭐로 쓸 수 있냐면 옵션이 한 4가지 정도 돼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게 형 그냥 아버지가 쓰셨던 것처럼 원룸 그대로 해가지고 리모델링만 살짝 하면요 그럼 거기 방이 1층에 4개가 있었거든요. 그럼 한 개당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월 200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거 조금 지난 이야기라서 지금 방값이 50이라 적혀있지 지금은 택도 없죠. 지금 서울에서 60 이상 아니면 사실 구하기 좀 힘들어요. 웬만한 원룸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이 친구가 그 당시에 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요즘에는 그 워낙 이제 먹방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그 유명한 맛집이 1층에 들어오면 그 건물이 되게 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건물이 이제 좀 대로변에 좀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1층을 차라리 원룸을 다 털어버리고 그걸 통으로 탁 바꿔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식당 하나 좀 입점시킬까 생각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유명한 식당 이런 거 하나 탁 입점시켜서 그걸 딱 이렇게 완전 이렇게 좀 살려볼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식당 하면 한 달에 월세가 얼만데?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식당으로 임대하면 그 통으로 쓰는데 180만 원 된대요. 180만 원. 그 다음 이 친구가 또 생각했던 게 뭐냐? 여러분 우리 그 빌라나 원룸 보면
필로티식 구조 아십니까? 1층에 전부 다 주차장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사실 그게 굉장히 대한민국의 대세로 자리매김하다가 그 당시에 포항에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필로티식 구조에 약간 문제점이 발생했죠. 그게 막 무너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안 하는 추세예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옛날 집이다 보니까 거기 필로티식 구조처럼 뭐 그렇게 쓸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식으로 하면 그 요즘에 여러분 그 뭐죠? 소카? 맞죠? 소카. 그 요즘에는 우리가 공유 경제를 해서 굉장히 카쉐어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소카가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낮에 그런 그 골목 곳곳에 원룸에 비는 곳곳에 그런 곳에 주차장을 많이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소카를 자기 낮에 거기다가 주차를 대주는 조건으로 한 달에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많이 알아봤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얼마 받을 수 있다? 그럼 130만 원 받을 수 있대요. 그 당시에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그거 했었어요. 그 플로리스트, 꽃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그래서 이 친구가 확실히 좀 부잣집 아들은 좀 다르더군요. 스케일이 좀 달라서 형 여자친구한테 1층을 선물할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스케일이 다르구나. 1층을 통으로 선물한다. 그래서 1층을 선물할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플로리스트니까 그냥 그걸 싹 다 그거 꽃집으로 단장을 해서 그래서 1층을 통으로 임대해 주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 받을 건데? 라고 했더니 여자친구 그냥 그 버는 금액에 월세로 한 150 받을 거래요. 예, 그렇게 할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원룸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 총 우리가 선택지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1층을 사용할 수 있는 게 4가지예요. 그래요. 자, 보세요. 이 친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총 4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안을 선택을 하면 이 친구가 벌 수 있는 돈은 200만 원이라는 돈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선택을 하면 얼마입니까? 180만 원이라는 돈이 되고 식당을 입점을 하면 180만 원을 벌 수 있고 세 번째를 하게 되면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면 130만 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꽃집을 하면 15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이 제가 말씀드린 후배가 선택할 수 있었던 선택지는 총 4가지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이 친구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4가지 선택한 중에 뭘 선택할까요? 그렇지. 당연히 1번 선택합니다. 당연히 1번 선택할 거예요. 왜? 원룸 했을 때 돈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맞습니까? 자, 여기서 기회비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1번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걸 지금부터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분명히 기회비용에 관련된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총 4가지의 선택이나 혹은 3가지의 선택안을 줍니다. 그럼 문제에서 선택한 것까지 알려줄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1번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1번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하는 순간 지금 몇 가지가 포기됩니까? 3가지가 포기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포기되는 3가지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건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기회비용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 포기한 것을 가치로 나타낸 선택한 것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즉 뭐냐? 내가 이걸 선택하는 순간 3가지가 포기되는데 그중 가장 가치가 높은 요 2번의 180만 원이 1번을 선택한 거에 대한 뭐가 된다?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200만 원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시험 문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주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 친구가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돈을 생각하면 당연히 여기 선택하겠지만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 친구가 뭘 선택했냐? 4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4번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3가지를 포기하게 돼요. 맞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가치를 가지는 게 몇 번입니까? 1번에 200만 원. 그래서 내가 4번을 선택한 거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기회비용은 이렇게 구해요. 요거는 굉장히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기회비용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 친구는 결국 뭐 선택했어요? 결국 역시 여자친구도 다 필요 없죠? 예, 이거 선택했습니다. 이거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죠. 그래요.